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 공부하고 있다. 오늘 시간은 반의지가 무엇이고, 반의지가 이루는 우리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자. 우선 도형으로 반의지가 우리 세상에서 어디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지금 존재와 반존재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고, 의지와 반의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오늘 수업은 이 반의지의 세계가 우리 세상에서, 우리 삶의 사유 공간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공부해보자.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만들어지는 삶의 영역을 반의지 세계라고 한다.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만들어지는 삶의 많지? 그런 거 대부분이 반의지의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 우리의 의지의 세상은 우리 의지대로 노력을 하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 극히 일부고 어쩌면 더 많은 부분이 반의지의 세계라고 볼 수도 있다. 이는 분열된 의지로 삶을 변화시키는 작용자로서 삶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기본 요소다. 반의지는 무엇인가 의지할 수 없는 그리고 의지하지 않는 세계,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의지할 수 없는 세상 그리고 의지하지 않는 세상. 좀더 키우자. 반의지의 선형 세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구성되는 삶의 사회 공간이 이루는 세계를 반의지의 세계를 한다. 정의지? 반의지의 세계에 대한 정의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구성되는 삶의 세계. 이 세계는 분열된 의지의 세계로 삶을 변화시키는 강한 작용자로서 우리 삶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삶의 기본 구성 요소이다. 그렇지? 이 도형에서 살펴보았다. 반의지는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세계를 포함한 의지할 수 있으나 의지하지 않는 세계이다. 본질적, 철학적, 사유 측면에서는 후자에 더 가깝다. 할 수 없는 세계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의지할 수 있으나 의지하지 않는 세계가 철학적 측면에서는 더 가깝다는 얘기지. 파란색. 철학적 사유 측면에서는 이쪽에 가깝다는 거지. 즉 어린아이가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의 사유 대상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반의지긴 한데 그것은 어차피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유 대상에서 조금 멀어지지. 물론 포함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의지를 갖지 않아 생기는 삶의 빈 듯한 상태가 우리의 주요 사유 대상이다. 이거야. 곧, 곧 호술되는 본능적 반의지를 제외하고 반드시 반의지가 우리에게 문제의 세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갖지 않아서 예를 들면 내가 전교에서 1등 하고 싶어. 근데 1등 하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전교 1등을
뭐 그런 생각이 없으면 당연히 전교 1등을 하지 못하겠지.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아예 뭐 부자가 될 리가 없지. 물론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아니면 운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 우리는 의지가 없으면 그 세상에 더 다다를 수 없다. 그래서 바니지가 우리 세계의 문제의 세계는 아닌 거야. 의지의 분열은 인간을 향상시켜왔던 모든 미덕을 소멸시키며 인간을 무력화한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자. 바니지의 세계는 불가능의 세계를 포함한 의지의 세계에 반하는 반작용의 세계, 즉 의지 가능 세계로부터의 이탈, 인간을 무력화하는 이유지. 불가능한 세계에 관한 기술은 우리의 논고, 우리의 철학적 사유지와 무관하지만 우리의 사유에서 제외하지는 않는다. 아까 얘기했었지. 불가능한 세계도 우리 세상이다. 불가능하다고 우리 세상과 무관하지는 않겠지. 의지가 분열되면 바니지의 세계로부터 바니지의 세계로부터 의지 세계로의 전환이 어렵게 되고, 이는 우리 삶의 치명적이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겠지. 그러나 이와 같은 의지의 분열 상태는 우리 삶의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선생님들 수업 받고 나면 이게 잘 보이기 시작하게 될 거야. 이 분열 상태로부터의 탈출을 연구함이 원저술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 통합사회 철학 강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의지의 분열 상태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 위해서이다. 자, 바니지의 세계는 종류를 한번 따져보자. 그 세상을 한번 또 분류해 보는 거야. 존재도 많이 분류했었지. 바니지의 세계는 본능적 바니지.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 그리고 감성적 바니지. 그리고 지성적 바니지의 세계로 구성된다. 네,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성된다. 첫 번째 본능적 반인재 세계는 자신의 의지가 미치지 않는 본능적 형태의 세계를 지칭한다. 의지가 미치지 않는 본능적 형태의 세계. 자신의 의지가 미치지 않는 본능적 형태의 세계. 본능적 의지와 함께 모든 인간이 다양하게 자신의 특질을 현시하는 요소이다. 본능적 반의지의 세계가 숨어져 있는 거야. 숨어져. 내 의지가 드러나 있지 않은 거지. 근데 자신의 특질을 현시하고 있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지평선 너머에 존재하는 대안의 세계.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숨을 쉬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지? 이는 본능적 의지이다. 지금 숨을 참고 뭐 한 1분간은 뭐 어떻게든지 참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 이상은 우리는 숨을 쉬지 않을 수 없어. 뭐 때문에? 본능적 의지 때문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영혼으로부터 사랑할 때 이성적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그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경우에도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본능적 아니지에 속한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는 본능적 반의지에 속한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능적 의지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숨을 쉬잖아. 숨을 본능적으로 쉬니까 본능적 의지가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어. 내 사랑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에 대한 사랑으로, 그녀에 대한 사랑으로 어찌할 수 없어. 그렇게 되면 이제 본능적 것을 반의지라고 한다. 물론 이는 어떤 사유 관점에 따라서 본능적 의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종족을 번식하고 뭐 이런 본능적 의지로 뭐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 자연스러운 사유 관점에서는 사랑을 우리가 내 의지로 바꿀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이게 본능적 반의지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 우리 삶은 본능적 반의지로 가득 차 있어, 사실은. 자,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의지는 본능적 의지이며,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본능적 의지야. 동시에 본능적 반의지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거부할 수 없는 상황.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어버리면 본능적 반의지화가 될 수도 있다. 같은 쾌락에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를 호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본능적 의지로서만 가능하다. 그렇겠지. 숨 쉬는 것, 사막에서 목이 말라 물을 먹는 것, 며칠 동안의 금식 후 음식을 먹는 것, 눈앞에 물체가 다가올 때 눈을 감는 것과 같은 이런 예들이 모두 본능적 의지가 되겠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의지의 세계가 본능적 의지의 세계이다. 우리 삶에서 본능적 반의지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가? 아까 어찌할 수 없는 사랑이 본능적 반의지였었지. 본능적 의지가 의지의 영역을 벗어날 때 본능적 반의지의 세계는 탄생한다. 자,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지. 만일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내용을 한 번 더 공부하면서 확인하기 바란다. 이는 의지 분열 증상을 동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일부를 설명한다. 본능적 의지가 의지 영역을 벗어날 때, 예를 들면 누군가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한다고 해서 본능적 의지는 뛰어내릴 수가 없지. 뛰어내리려고 마음먹었다가도 뛰어내리려고 하면 생명의 의지 때문에 뛰어내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게 벗어나서 어찌할 수 없이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하면 본능적 반의지가 됩니다. 물론 본능적 의지로서 뛰어내릴 수도 있어. 왜냐하면 사는 것보다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죽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되면 더 괴로운 것을 피하는 게 본능적 의지가 되겠지. 그래서 해석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개념적으로는 지금 설명한 그대로다. 본능적 의지가 의지의 영역을 벗어날 때 본능적 반의지의 세계는 탄생했다. 이는 의지 분열 증상을 동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일부를 설명한다. 자, 무슨 얘기인지 보자. 예를 들면 다른 강력한 의지 때문에 삶에 필요한 영양 섭취를 포함한 항상성을 거부하는 거식증. 예를 들어보자. 예. 거식증. 사실 삶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은 본능적 의지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거식증도 일종의
본능적 반의지의 한 종류가 되겠고, 극도의 공포 때문에 위험의 순간에도 움직이지 못하는 행동장애. 그치? 너무나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상태. 지나친 슬픔으로 생명 유지 본능을 거부하는 자살.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 예로서. 타자와의 관계 붕괴로부터 기인한 자신 속에 갇혀버리는 자폐.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에 의한 이런 것들이 이거의 원인이 해석이 안 됐었는데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듣게 되면 이런 거식증 행동장애, 자살, 자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이 해석되는 거야. 알겠지? 본능적 의지의 세계 중 의지의 세계를 벗어난 잠재되어 있는 몇 가지 세계 중 하나가 사랑으로부터의 마음 현상이다. 다시 읽어볼게. 중요한 부분이다. 본능적 이 개념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봐. 본능적 의지 중에서 의지의 세계를 벗어난 잠재되어 있는 몇 가지 세계 중 하나가 사랑이라는 현상이다. 사랑은 사랑은 본능적 의지 영역으로부터 시작하면 본능적 반의지 세계로 전환되거나 처음부터 본능적 반의지의 세계 속에 존재하기도 한다. 본능적 의지 영역에서 시작해서 본능적 반의지로 되거나 처음에는 내가 사랑을 그만둘 수도 있는 의지의 영역이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사귀고 좀 더 정이 들고 사랑이 깊어지면 이제 어찌할 수 없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처음부터 본능적 내가 어쩔 수 없는 첫사랑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우리는 사유 영역을 고찰함으로써 이게 반의지 의지의 세계가 어떻게 반의지의 세계로 바뀌는지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지? 우리는 사유 영역을 고찰함으로써 반의지로부터의 사유 공간 전환을 통해 다른 사유, 그죠? 다른 사유 영역으로의 전환이 가능함을 제한한다. 여기서 도형에서 보면 이 반의지로부터 다른 사유 영역으로 가는 거야. 반의지로부터 반존재로 가고, 반의지로부터 인식 존재로 가고, 반의지의 세계로부터 반인식 세계로 가고. 나중에 평면 세계를 배우겠지만, 만약에 반의지와 존재의 평면 세계를 이렇게 이쪽 평면 세계지? 평면 세계에서 반의지의 세계에서 반존재의 세계나 존재의 선형 세계로 가는 건 그 사유의 도약이 필요하지만 이 평면 세계로의 이동은 살짝만 점프만 해도 새로운 세계로 선형 세계에서 평면 세계로 전환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게 다른 세계로 전환이 되겠지. 그러니까 바니지의 세계 속에 갇혀서 여러 가지 심리학적 문제 상황을 우리는 우리 사유의 세계를 공부함으로써 어떻게 그 세계로부터 그 갇혀진 폐쇄 세계에서 심리적 폐쇄 세계에서 뭐 자폐라든지 정신적 문제라든지 뭐 자살 충동이라든지 우울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심리학적, 철학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 다른 영역으로 전환이 가능함을 제시한다. 자, 본서는
종합사회 철학 강의지. 심리학적 난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실 자폐의 원인 같은 것들 잘 모르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자폐의 원인을 알게 된 거야. 그리고 대안도 드디어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를 구체적 논증과 함께 사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 우리 철학적 난제, 심리학적 난제, 우리 삶 속 난제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자, 같이 공부하면서 철학이 왜 우리 삶에 유익한지 한번 직감하도록 하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반의제의 세계에서 두 번째 감성적 반의제의 세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자. 노트 준비해서 열심히 필기하면서 중요한 내용 정리하면서 공부해야 한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